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재가와 출가 후 구분은 있지만 차별은 없이 누구나 똑같이 공부하고 교법을 펼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재가와 출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익산에 있는 부결교당에 나가고 있는 평산 김정진이라고 합니다. 그 속명으로는 김규열이라고 하고요. 현재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 총장님이셨고 현재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평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 안암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교무 김성현 교무입니다. 현재 2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평사님과 성현 교무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법연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법연이신지 우리 평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아버지고 네.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부자의 인연관계로 오게 됐습니다. 네. 자, 부자의 인연으로 만난 법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무척 궁금한데요. 자, 이 프로그램에 공통적인 첫 질문이 있습니다. 원불교와 첫 인연, 원불교와 어떻게 처음 인연이 되었나 하는 게 첫 질문입니다. 평사님,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원불교와 첫 인연 언제로 돌아가야 되나요? 제가 원불교와 직접 만나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요. 네. 그러면 약 한 4, 50년 전으로 네, 돌아가는 뭐 거예요? 40여 년, 40년 좀 된 것 같아요. 40년 전에. 자,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 이야기를 원불교를 만나기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사실 좀 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이제 한의대를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의대 입학하는 첫째 목적이 네. 이 종교관을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한의대를 들어가는 첫째 목적이 종교관을요? 예, 두 번째가 네. 이제 훌륭한 한의사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훌륭한 한의사가 되려고 한의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종교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동네에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갑자기 들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하고 뭐 포부가 있고 뭐 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 이제 보통 죽은 뒤에 사후 세상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네. 그런 사후 세상은 과연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이제 기독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독교 성경책을 다 읽어봤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성경책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교회는 이제 가끔 동네에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갔는데 교회에서는 뭐 단편적이니까 네. 성경책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그 공감되고 참 좋은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강한 의문이 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소견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가 청년 시절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그때는 보통 정말 어떻게 친구들과 놀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시절인데 어릴 적부터 정말 종교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많은 의구심들을 갖게 되셨고 찾던 답이 여기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거네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좋다 이 느낌보다는 자꾸 의구심이 드니까 다른 정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사실은 한의대 그 경희대 한의대에 불교 학생회 동아리가 선제회라고 있었어요. 네.
그 선제회 이제 활동을 하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제자 백과라든지 뭐 노자 장자 뭐 또는 사서삼경 이런 걸 이제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봤었어요.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원불교 정전을 읽어보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네. 이렇게 딱히 부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 종교 경전 같은데 네. 어떻게 종교 경전이 꼭 이렇게 학술 서적 같으냐. 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돼 있다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불교도 입장에서 네. 원불교의 좋은 점을 좀 취해가지고 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학년 때 이제 방위 받느냐고 네.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길에서 이제 4학년 가까이 지내던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가 바로 그 불교 학생회 선제회를 창립했던 아이고. 예, 선배고 네. 독경을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주 네. 스님들보다도 훨씬 잘할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선배셨는데 뭐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마침 이제 제가 전롱동 누님댁에 살고 있었는데 네. 내내 전롱동에 있더라고 그 선배님도. 아, 네. 그 갔더니 이제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증산도 이제 그때 당시 이것이 개벽이다 뭐 하는 그런 책이 유명한 굉장히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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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더러 그 회기역 옆에 증산 도장이 있으니 거기 좀 나와봐라 해서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몇 번 나가봤어요. 네. 나갔더니 그 자꾸 얘기하는 것이 통일교하고 원불교가 증산도에서 나간 종교라는 거예요. 아, 그 도장에서 설명을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그 통일교 원리경전도 원리강론도 읽어봤었고, 네. 이제 원불교 경전도 정전이지만 네. 정전을 봤었고, 증산도 관련 서적도 다 읽어봤었는데, 원불교 정전에 이제 증산도 얘기가 좀 짤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는 특별히 두 공통점을 찾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창립하신 소태산 대종사의 그 생존 연대하고 뭔가 얽힌 것이 있나 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근방에 이제 그 공중전화 박스를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원불교를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가까이 그 제기교당이 가장 가까운 교당이더라고요. 아, 서울의 제기교당. 네, 경희대 한의대 다닐 때니까. 네. 그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날 마침 토요일이라 청년법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네, 네. 겨울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생존연대가 어떻게 되냐 네. 하고 전화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침 법회가 있는 날이니까 네. 직접 한번 와보시라고. 아, 네, 네. 그래서 갔죠. 아하. 그 원불교 전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전서를 대충 보니까 네. 뭐 제가 못 봤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해서 빌려줄 수 있냐. 얼마든지 빌려준다고 해서 그날 빌려다가 제가 한 이틀간 그걸 꼭박 앉아서 읽었어요. 네. 이제 반야신경, 금강경을 빼고 네. 나머지 부분을 다 읽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 1학년 때 그 정전만 봤을 때보다도 네.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한 데다가 네. 이제 정산종사 법어라든지 뭐 또 불조 요경이라든지 또 교사 이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막 너무 그 기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는 막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도 그 기독교 다닐 때 그 안 믿어져 가지고 네. 바위돌이라도 좀 확실하게 믿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네, 네. 나는 게 뭘 불신종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원불교 전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찾던 그런 종교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네.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도 다 이렇게 총섭할 수 있는 네. 그 각 어떤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이 다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녹아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참 내가 찾던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 정말. 그런 환희심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인연이었었고 또 그것을 누군가의 어떤 권유나 어떤 교무님이나 어떤 다른 교도님의 권유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만나셨다는 게 그야말로 정말 깊은 인연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원불교와 만나셨군요. 어릴 적부터 정말 종교에 관한 굉장한 탐구심이나 또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책을 그렇게 다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 때문인지 경전을 통해서 만나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본 뜻을 그대로 본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겠네요. 예, 뭐
뭐 그대로 파악 못했대도 비슷하긴 했겠죠. 네, 그러니까 아, 환희심에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듯한 그렇게 원불교와 첫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은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는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독실하게 사실은 아버지께서 원불교를 믿게 되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희 온 가문을 다 원불교로 교화를 다 하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원래 원불교의 원도 모르는 집안인데 네. 아버지로 인해서 고모 아버지의 그러니까 누나들 네. 고모들도 다 원불교를 믿게 되고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원불교를 믿게 되고 또 아버지의 이제 동생과 또 어머니가 믿게 되면서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쪽 외가 쪽도 이제 같이 또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하면서 아이고, 그 시작점이 우리 평사님이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가 쪽에 원불교 교무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있고 네. 그리고 외가 쪽에 또 어머니 쪽에 네. 어머니 쪽에 또 이제 이모의 딸이 또 거기도 이제 외가 쪽에도 교무가 1명 생겼는데 네. 근데 다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비롯이 되었고 엄청나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교무를 하다 보니까 네. 제일 어려운 게 가족 교화라고 많이들 이제 맞아요. 하는데 맞아. 네. 아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이 온 가문이 아버지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원불교를 믿게 되었을까 하는 네.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이미 원불교 신앙을 가진 채로 태어났죠. 그래서 본명이랑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이제 저한테 원불교에 대한 기억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어린이 법회 부모님 따라서 다녔던 기억이 큽니다. 그때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서 제천 네, 교당. 제천교당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그 교당에 이제 가면은 그때 당시 교무님께서 항상 이렇게 교당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만화책이 만화책이요. 네, 네네. 산더미 같이 교당에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때 간사 누나가 네. 지금 이제 교무가 돼서 이재신 교무 재신 교무님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 네. 그때 당시 그 간사 누나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아하. 잘 아이들 모아놓고 네. 야, 이라봐 해서 막 다 귀신 모아놓고 이야기 이제 막 귀신 이런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해주셨었고 네. 그리고 또 형들이랑 이제 뭐 누나들 뭐 이제 뭐 또래랑 이제 뭐 다 같이 이렇게 어린이법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거의 한 20명 가까이 돼서 그 같이 노는 재미 때문에 원불교를 이제 계속 다니게 다녔었습니다. 됐네요. 어렸을 그러니까 때. 원불교화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님의 영향으로 온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났고 성장 과정에서는 제천교당 재신교무님이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재미나게 원불교에서 쭉 이렇게 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네요. 네, 근데 네. 다만 이제 어린이 법회가 너무 재밌었는데 네. 교무님이 이제 또 바뀌시고 하면서 좀 네. 친했던 형도 다 누나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좀 교당 다니는 것이 네. 저도 이제 또래도 없고 하니까 재미가 아, 없었었는데 아. 그때 이후로는 흥미가 떨어져서 원불교를 약간 거의- 멀리하게 되는 거의 다니지 않고요. 네.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네.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지금 출가해서 멋진 교무님이 되셨고요. 자, 우리 평사님께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기교당, 지금은 안암교당입니다. 안암교당에서 원불교 교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청년 회장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시절 좀 교당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뭐 제가 옛날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제 삼학 병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되게 입정하고서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끝나거든요. 네네네. 그게 삼학 병진이냐. 그래서 입정 시간을 좀 길게 하자 해가지고 아마 10분 이상
이렇게 입증을 하고 네. 하여튼 그런 기억은 좀 있습니다. 뭔가 수행자로서 예. 이 법회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자 이런 의지가 있으셨던 거네요. 그 우리 교무님께서 학생의 유년 시절을 재밌게 다니다가 좀 이렇게 쉬는 기간이 교당을 다니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는 교장 좀 나가라 이런 권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학생이 나가지 않는 아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 기억은 안 하시나요? 저는 별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현이를 임신하기 전에 네. 그 이제 아내하고 한 100일 기도를 제가 물어보니까 네. 어제 이제 저는 이제 한 49일쯤 했었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네. 100일 기도를 했었대요. 세상에. 100일 기도 하고 나서 네. 직후에 이제 임신이 됐대요. 세상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위로 누나가 넷이고 남동생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님만 넷 낳다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태어날 때는 아주 환영받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네. 남동생이 둘 쪼란이 나오니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원불교를 입교하고 나서 제가 볼 때 너무 좋고 이게 뭐 아주 정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가족교화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주변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원불교를 믿으면 참 더 좋을 텐데 네. 또 나쁜 사람을 보면 쟤는 뭘 몰라서 그런데 이걸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막내 동생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제가 원불교 좀 봐라 하니까 아유 형이나 잘 믿으라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제가 너무 미쳐가지고 다니니까 네. 저 없는 새 이제 원불교 도대체 뭔 종교길래 저렇게 형이 미쳐서 저러나 네. 해가지고 몰래 봤었나 봐요. 원불교 경전을. 아. 이제 몰래 보더니 저도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좀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불교를 같이 믿게 됐는데 걔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이제 성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가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이왕이면 출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설득을 해가지고 네. 그 원광대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었거든요. 걔 이제 1번이었는데 걔가 2학년 때 군대 가가지고 부하 직원의 어떤 잘못으로 사고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대전대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돼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연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가족 이런 가족으로 다 이제 되게 됐고 또 큰누님 딸이 큰누님의 둘째 딸이 지금 이제 러시아 교당에 있다 영산대학에 있는 구석경 교무고 그리고 이제 셋째 누님의 이제 큰 아들인 이현덕 교무가 지금 휴무 중인데 그 또 생질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조카 이제 유정원 교무가 지금 송천교당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 이제 첫 동생하고 유정원 교무는 제가 좀 출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설득한 케이스고 이제 아들은 원래 이제 출가해서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인물을 좀 점지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하여튼 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네. 믿음이 좀 있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교육관이 조금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걸 다투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아내한테 맡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당에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하지 않았죠. 완전히 그냥 교무님보다도 더 교화를 확실하게 엄청난 교화력을 가지신 그 집안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신지 아셨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정말 기운을 온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셔서 청소년기에 이렇게 관심 없다가 출가를 하셨잖아요. 출가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버님의 기운만이라고 하기에는 본인도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어떤 그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었나요? 출가로 갑자기 이제 가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렇죠. 우리 교무님들에게 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길어질 것 같은데 약간 네. 줄여서라도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원불교를 저는 청소년기 때는 그냥 원불교는 없고 제 인생에 원불교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원불교가 좀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뻔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다만 재수할 때 제가 수능을 한번 실패를 하고 입시에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재수라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어머니께서 감사 생활을 하라는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생활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적은 오르진 않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근데 주변에는 다 너무 잘하는 사람밖에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타지에서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책장에 우연히 아무튼 그 어렸을 때 교무님이 선물해줬던 네. 원불교 전서가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때마침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보자 아. 해서 이제 그거를 꺼내서 학원 마치고 돌아와서 한 밤 9시나 10시쯤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읽고 잤어요. 그거를 읽고 잤는데 그 앞에 정전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껴두고 대종경을 이제 한 장씩 이제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었는데 그 대종경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수행품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어서 그래서 그때 매일같이 교전을 읽었던 게 재수하면서 마음에 되게 큰 안정을 줬고 그게 또 수험 생활을 뭐 아주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대학교를 갈 수 있게 또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읽었던 저도 사실은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경희대 도서관에서 원불교 정전을 처음 보셨듯이 네. 저도 사실은 어떤 이 원불교 전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원불교의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들 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상근기는 경전을 보고 법을 만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두 분 다 경전을 통해서 대중사님을 만나고 그럼 그 책을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추가까지 해야겠다 그 마음까지도 그 과정상에서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이제 대학교를 가서는 네. 이제 어느 대학을 갔는지 무슨 과를 갔는지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 외대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네. 외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 가서는 근데 너무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너무 노는 게 재밌고 얼마나 공부하고 갔는데 놀아야죠. 네. 또 재수할 때 어떤 이 괴로웠던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네. 사실 재수가 끝날 때만 해도 내가 언젠가는 원불교에 보답을 해야겠다, 보은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네. 이제 동아리 활동도 너무 재밌고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랑 너무 즐거우니까 신나게 놀았었거든요. 네. 신나게 놀았는데 신나게 노니까 진짜 말할 수 없이 방황을 이제 또 하게 되더라고요. 방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여름 방학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이 놀아서는 들어서 안 되겠다. 네, 근데 그때 외대랑 가까운 교당이 안암교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대 바로 앞에 이문교당이 있는데 네. 이문교당은 청년회가 없고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안암교당이라는 곳에 청년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안암교당 청년회가 잘 되고 또 거기 교무님이 훌륭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마침 또 이제 외대 기숙사를 제가 나오던 시점이라서 그러면은
근데 안암교당에 그때 다니던 이제 어떤 청년이 또 소개를 해줘서 교당 근처에 이렇게 집을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안암교당을 다니게 되었고 또 안암교당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방황하고 했었는데 그때 아무튼 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태어나려면은 원불교를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재수할 때 교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원불교법으로 좀 바뀌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학 때 친구들이 다 일종의 의식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하고 이제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제 반삭을 하고 어허.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교당을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좌선도 하고 법회도 안 빠지고 훈련도 가고 뭐 네. 정정 공부방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당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때 이제 보산 김재원 교무님 인연으로 또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또 나고 하면서 또 출가도 하게 되었죠. 제기교당 또 안암교당 또 아들이 이어서 안암교당 이렇게 다니면서 출가까지 출가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평사님 어떠셨나요, 마음이? 일단 기뻤죠. 네. 그런데 이제 교단 현실이라든지 또 성현이의 그동안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외대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3학년 때인가 출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희 엄마가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출가하는 건 좋은데 졸업은 하고 해라. 졸업을 하고 해라. 그럼 졸업을 하면 그런 선배라든지 여러 인연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하기를 바란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바로 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정을 했죠. 네.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나요? 이제 그 뭐 당연히 뜻대로 하면은 그 이상적이긴 한데 사람 마음이랑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거지. 1년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또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게 섣불도 당긴 김에 빼렸다고 마음이 났을 때 하게 하는 게 좋다. 또 나중에 이제 1년 지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못 하게 된다든지 하면 네. 엄마 때문에 출가하는 생각도 이제 중단했다라는 또 원망도 들을 것이고. 네네. 자, 흘러가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설득을 해서 네. 하여튼 뭐 자퇴를 하고 네. 이제 영산대학교로 해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지금 든든하고 또 누구보다 교화를 잘하고 있기로 저희 교무들도 알고 서울교구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합니까? 밖에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밖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네. 집에 오면은 좀 풀어져요. 이제 밖에서 긴장 뭐 이런 속에 살다가 네. 집에 오면 이제 자유로우니까 네. 좀 풀어지고 그러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뭐 밖에서라도 네. 뭐 설교도 뭐 그런 데로 잘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요리라든지 또는 기타, 피아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무로서 갖추면 좋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좀 갖추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만 잘 다스리면 네. 상당히 유능한 이제 교무가 될 수 있는데 네. 아직은 이제 집에 와서 하는 걸 보면 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염려하는 이제 정도고. 네. 저는 이제 성현 교무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누구한테 잘 보이고 네.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스스로 흡족한, 스스로 만족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이제 교무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뭐니 뭐니 해도 뭐 사업 성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인기가 아무리 뭐 뛰어나고 해도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도력을 얼마나 갖추느냐. 네. 그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사느냐. 네. 이것이 본질이니까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고 교무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그 우리 평사님께서 우리 성교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그 바깥에서는 잘하지만 안에서 못하는 게 아마 종목사님 빼시고는 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또 집에 가면 어때요? 교당 생활처럼 집에 가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요? 아니면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집에서만큼은 좀 그래서 편하게 또 쉬고 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집에서도 철저한 그 수행 있는 모습, 어떤 신앙 있는 모습을 아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교무님을 원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아버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근데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네. 예전에 대학원에 있을 때 당시 이사장님이시던 월산 김일상 교무님이 네. 그 가족 교화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집에 가서 너네가 수도인의 일과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방학 때 수도인의 일과를 집에 가서 지키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가족 교화가 된다. 뭐 이런 말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래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참 또 이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때는 그게 참 그런 좋은 또 시간이고 또 집에서 그런 수행의 모습을 보이면은 또 가족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을 텐데 지금 와서 아쉬운 거는 막상 이제 교무가 되고 나니까 네. 집에 갈 일이 집에 갈 일이 거의 집에 갈 일이 없군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네. 지금은 그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규모가 되고 나니까. 아유, 정말 질문을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집에서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 지금 우리 교무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평사님께서는 지금 청년회부터 지금은 북일교당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당의 이렇게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교당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안암 바로 뭐 제천, 북일 이렇게 된지 그걸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교당은 어디에 있든 네. 같은 원불교 교당이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입교할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원불교 교법이 너무나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교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당은 다 어디에 있든지 다 원불교 교당이지 교회도 원불교 교당인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장 경희대 다닐 때니까 가장 가까운 제2교당을 나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는 또 가장 가까운 이제 전론교당을 나갔고 전농교당. 예.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 한의대에서 한 10년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천교당에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으로 이사 왔어요. 네. 이제 한의대 그만두고 그 천안에 있을 때 이제 천안교당에 나갔고 이게 사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우리 아버님은 중국교당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제기교당 나가시고 저하고 아내는 전론교당 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다녔어요. 가까운 인연으로 그냥 가자. 네, 네. 자기 마음대로도 가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천안에 있을 때도 아내는 원성교당, 아들하고 아내는 원성교당 나가고 네. 저하고 어머니는 또 천안교당 가고 이제 그랬었고 이제 익산으로 또 이사 오니까 집에 제일 가까운 데가 또 도원교당이더라고요. 도원교당. 네, 네. 우리가 이제 총부 뒤 그 빌란가에서 살았거든. 네. 그래서 도원교당에 나가다가 이제 금호 어울림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네, 네. 거기 또 제일 가까운 데가 북일교당이야.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아내하고 다 북일교당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로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자. 네,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정말 우리 교법은 다 하나이고 종파가 둘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교당에서 또 가까운 교무님과 인연이 되고 함께 인연이 되어지면 좋겠다. 지금은 북일교당에서 교화 활동이나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이게 이제 멀리 다니면 네. 시간 낭비도 심하고 네. 또 뭐 가까운 데 다니면 또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 또 새로운 인연과 또 관계가 네, 되는 네.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사님과 성희교무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억의 사진관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좀 그 삶이나 과정이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대학 졸업 사진이신가요?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사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일 작은 아이가 성현이고, 네, 그리고 맨 지금 오른편에 네. 그분이 이제 구덕경 교무예요. 맨 오른쪽에. 네, 그리고 이제 맨 왼쪽 어르신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시고, 제 아버님과 정말 똑같으시네요. 바로 옆에가 이제 아내고 그 옆에가 어머니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둘째 누님이시고, 대학 졸업할 때 그 박사학위 취득을 박사학위, 때. 네. 박사학위 취득. 우리 이제 졸업식 때 가족들이 온 적이 없어요. 저게 처음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셨을까요? 보통 한 넷째라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좀 자율적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무슨 시험을 보는지도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네. 자유롭게.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 굉장히 늠름한 군인이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 사진은 이제 육군 훈련소에서 네. 이제 훈련소 훈련을 모두 수료했을 때 사진인데 네.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당시에 이제 제가 출가한 지 1년 지나서 네. 영산 선악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간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였는데 네네. 그때 아무튼 이 출가를 하면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단체 생활 같은 거에 많이 익숙한 상태에서 가서 그런지 네. 이제 훈련소 생활을 잘 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연대장 표창을 그때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몇 그래서 년도입니까, 저 때가? 제가 13군번이니까요. 2013년. 네, 2013년이었고 2013년.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때 아무튼 저 표창을 받아서 4박 5일 휴가를 신병 휴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길게 갈 수 있게 되는데 부모님도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네. 체력이 좋지도 않고 해서 군대에서 저렇게 뭐 상을 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기념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요. 네, 다음 사진. 네. 어르신 생일잔치인 것 같기도 하고 2005년 된 사진인데요. 어머님이신가요? 네,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네. 어머님이신데 네. 하여튼 생신 때인데 아마 환갑 때 사진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환갑은 더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아니면 칠순인데 아마 칠순 우리가 회갑 잔치를 했는지 칠순 잔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족 사진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 사진. 네, 가족 사진이셨습니다. 자, 교당입니다. 어느 교당일까요? 저는 아마 서천교당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법포수요. 앞에 어머님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세요. 네. 지금 열반하셨는데 작은아버지 아마 법포 수여식 때 찍은 사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천교당에. 네. 네. 서천교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확실히는 찍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산 종사님이신가요? 네. 네. 어떤 이제 사진인가요? 다산 종사님 법회 제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그 이제 종사님 말년에 이제 편찮으실 때인데 네. 그때 아마 병실에 잠깐 성현이 같이 이렇게 찾아뵙고 아마 찍었던 사진 같아요. 네. 명절 네. 인사드리러 가서 아. 명절 인사 때 이제 인사드리고 같이 함께 아유, 찍었던 세상에. 사진입니다. 네, 스승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자, 이건 아마 어머님 법호 수여받은 날, 도원교당. 예, 네. 법호 수여받은 날 찍은 것 같아요. 네, 정식 법과 항마의 기념으로 온 가족들이 모이셔서 아유, 의미가 있으시네요. 네, 귀한 사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야, 굉장히 꽃이 사람 인화 뭐 들판의 꽃 어떤 사진입니까? 우리 교무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다면. 그 부모님과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별로 이렇게 가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또 저희 집안이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졸업식 때도 안 그냥 오고, 자유롭게.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름 때도 괜히 동해바다 같은 데 가면 차만 막히고 길바닥에서 시간 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말자. 네. 이렇게
가족 여행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네, 그냥 네. 한 번씩 등산 정도나 좀 다니고 같이 어디 놀러 가는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출가하고 난 다음에 네.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아마 아들 얼굴도 이제 자주 못 보고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좀 출가하고 이제 교무 되기 전에 좀 가족 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출가 이후에 좀 방학 때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한 번씩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여행 가가지고 좀 너무나 찍었던 행복한 사진입니다. 모습, 가족의 모습.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구덕경 교무님이신가요? 같이 찍은 사진이시죠? 네, 어디신가요? 저거는 이제 제가 영산 선악대학교에 다닐 때 네. 영산 선악대학교에서 항상 그 Y 싱어즈라고 해서 네, 네. 선악대생들이 이응준 교무님 지도에 그렇죠. 따라서 올해도 부산에 사는 것 같던데. 네, 이렇게 노래 합창 공연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와주셔서 아. 당시에는 지금은 또 저 구덕현 교무님 영산 선악대학교 교수로 계신데 네. 저 때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영산 선악대에서 이렇게 같이 가족이 모여서 네. 익산에서 했던 공연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소중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북일교당 사진입니다. 제가 또 실습을 북일교당에서 부모님이 계신 북일교당에서 실습을 했고 네. 그때 저 히타원 안혜연 교무님, 그리고 천산 김도천 교무님 그리고 윤항구 교무님 이렇게 세 분과 같이 실습을 났었고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의 소원이 네. 손주가 그 법복 입고 설교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할머니는 원래 도원교당을 다니시는데 네. 저 때 이제 제가 실습교무 인사를 할 때는 실습교무 때는 법복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예비 교무니까 그렇죠. 법복이 없는데 관례식도 끝났고 저 때는 띠도 두르고 법복을 입을 수 있을 때라 네. 그러면은 이때 좀 뭐 공부담이나 이런 거 하는 모습을 할머니께 보여드리면은 할머니 나이가 저 때 이미 95세를 넘으셨었기 때문에 아유, 그러셨군요. 또 언제 할머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정말. 있을지 몰라서 네. 저 때 이제 도원교당 교무님께 요날만 법회를 할머니가 북일교당 오셔서 보시게 해달라고 그래요. 부탁을 드리고 그래요. 할머니를 모시고 거기서 이제 저도 출가 공부담을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기념사진도 같이 이제 촬영을 했던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할머니께서 정말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되게 건강하셔서 네. 또 몇 번 보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도 계속 살아 계세요. 아유, 다행이십니다. 네, 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네. 이 법연도 보시면서 더 아유, 우리 아들 또 우리 손주 이렇게 더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그 법사 대신 도원교당에서 이제 네. 법사 그 승급하셨을 때 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온 가족이 또 교구장님 모시고 저때- 찍은 사진. 네. 저 때 그 이 양진 교무님을 할머니께서 아무튼 굉장히 지금은 서울에 오셨잖아요. 네, 장충교장에 계시죠. 네, 근데 그 양진 교무님 할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가지고 네. 양진 교무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고 또 아. 교무님께서 할머니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직접 스타렉스를 몰고 할머니 모시고 영산으로 성지순례도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할머니를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도 서울에서 교화 잘하시기로 네. 네, 이름이 나 있습니다. 아, 네. 양진 교무님,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자, 영산인가요? 그런 거 영상 영산 성지 같은데.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거는 네. 그 탄생가가 네. 새로 리모델링이 새로 지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때 기념식을 하는데 네, 네. 그때 아버지께서 그 시기에 이제 디지털 대학교 총장이 되시면서 네. 내빈으로 영산으로 오셨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탄생가 새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그 행사장에 그래서 네. 그때 우연히 이제 또 부자 상봉을 하게 되어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아. 했었던 사진입니다. 아유, 정말 사진 한 장에 정말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소중한 인연 모시기 우리 전산 종목사님께서 총장님으로 계실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해년마다 부모님 모시기를 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때 부모님 모시기 행사를 할 때 네, 소중한 인연으로 제 학부 3학년 때 이제 부모님을 3학년 때. 네, 모시게 되었고 영산까지 오셔서 예, 구덕경 교모님과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1박 2일로 영산에서 시간 보내시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1박 2일 이렇게 참석하셔서 딱 생활하는 거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더 딱 걱정이 놓이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글쎄 뭐 그건 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뭐 따로따로 자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 모시기 행사에서 그 이제 전체 그 학년들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뭐 그동안의 어떤 출가 뭐에 대한 어떤 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참 다 훌륭하구나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그 동기와 함께 지금 네.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출가식까지 왔네요. 출가식 사진. 네, 네, 저 때 이제 출가식 때 아무튼 실습 교당에서 교우님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네. 선사님이랑 히타오님 오셔서 같이 기념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출가할 때의 같이. 마음 지금도 변치 않으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이치임식 본고 법회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까? 2019년부터 금년 2월 말일까지 근무했을까요? 네, 4년 네. 임기. 정말 무거운 짐을 4년간 잘 짊어졌고 지금 많이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뭐가 가장 보람되셨는지 먼저 좀 여쭌다면. 글쎄, 뭐, 총장 하면서 뭐 크게 보람됐다 이런 것보다도 네, 저는 사실 이제 원디대 한방건강학과를 이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때 이제 학생들의 하여튼 그 어떤 열정, 그게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입학 원서를 보면은 네, 막 자기가 그렇게 찾던 학과 다니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좋아했다는데 무릎을 치고 좋아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열정이 워낙 좋아서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또 원디대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학생들 인재 양성하는데 전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고 네, 그다음 이제 대학원 만들 때 네. 이제 웰육문화대학원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도 진짜 뭐 새벽 한두 시까지 우리가 그 따로 합숙하면서 진짜 그때 힘들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추억에 남고 제가 이제 총장 한 뒤로는 사실은 이제 행복 경영을 내세우고 이렇게 되도록 모든 걸 자율적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좀 시행착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의도한 만큼 뭐 그런 건 거두질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총장을 해보니까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임 중에 이제 우리 교직원 전체가 합심 노력해서 한 700명 정도 늘어가지고 지금 5,700명 정도 되거든요, 재학생이. 오,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 캠퍼스 마련할 때 네. 제가 이제 TFT 팀장을 맡아가지고 또 그걸 주도적으로 좀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큰 생각이 성과이고 납니다. 보람이시겠네요.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아버지는 아무튼 아버지 성격은 이렇게 그 보장된 자리에서 그거를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보장된 자리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시고 자유로운 늘 이렇게 자유로운, 네. 도전하고 새로운 걸 개척하고 하는 아,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원래 경희대학교에서 한의학과 이제 원전 교수를 하실 수 있었는데 네. 그때도 경희대 한방과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 굉장히 보장된 그런 길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보다는 그때 막 새로 생긴 음.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라는 곳에서 음. 그때 한의학과를 세우면서 거기서 좀 더 이제 내 교육의 꿈을 좀 펼치고 싶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대학교 생길 때 그 세명대에 가서 세명대 창립 인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 네. 원광 디지털대에 이제 섭외가 되셨을 때 그러니까 세명대는 이제 그때는 한의대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잡았으니까. 세명대 한의대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럼 한방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그 알릴 수 있고 배우게 할까 해서 한방건강학과라는 학과를 최초로 또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초창기 원광 디지털대에 약간 주 학생들이 오게 되는 루트이자 어떤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부분이라 디지털대학교에 오면서도 또 그렇게 새롭게 길을 여시고 또 디지털대에 있으면서도 아까 대학원도 그렇고 또 캠퍼스 서울 이전에 대한 그런 건도 그러니까 계속 제가 느끼는 아버지는 세명대에서도 사실은 한의학과 학과장 하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그냥 살았으면 행복한 또 노년이 또 지속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는 늘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가슴을 뛰게 하고 이렇게 꿈을 꾸는 거를 쫓아가시지 현실의 어떤 그 돈이나 환경이 안정되고 이렇게 보장된 삶보다는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네.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계속 모험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시니까 더 멋지시고 더 정말 평소 철학과 그대로 실천까지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단 상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 총장님 때 같이 가셔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 명절 때, 네. 설 때 이제 추석 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제 왼편 상사님 왼편에 있는 분이 이제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시군요. 네네. 국토부 차관 이제 할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전 추산 전 총장님 현 이사장님이시죠. 네. 이사장님이랑 그 이덕도 그 우리 대학에 계실 때 이제 기획처장 하셨었는데 네. 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좌단 상사님하고는 네. 이제 원불교를 제가 믿고서 그때 휴학 중이잖아요. 네. 이제 군 복무 때문에 이제 한의대를 복학할 건지 아니면 원불교학과로 출가할 건지 이렇게 이제 고민될 때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상사님이 종로 교구장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원불교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 쫓아가서 이렇게 법의문답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불교 학과로 출가를 할까요? 아니면 복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네. 일단은 복학하는 게 좋겠다 그러셨군요. 해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됐었죠. 어떠신가요? 이 추억의 사진관 통해서 사진 쭉 이렇게 보셨는데 감상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추억의 사진들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 사진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 옛날 기억도 많이 하고 네. 그러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쓴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추억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아버지께는 이 기억들이 좋은 또 기억들로 추억들로 남아 있지만은 아버지께는 사실은 지금 현실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또 저건 추억은 추억이고 네. 또 다음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이 더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진이시군요. 네. 아무튼 추억을 보지만 현실을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평사님 어떠셨나요? 사진 보시면서 드시는 감상 짧게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하여튼 저는 그 사진도 별로 찍지도 않았고 과거에는 이제 성현이가 커가지고 네. 같이 가족여행도 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제가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보존하고 있다가 다시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하여튼 또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네. 그 과거를 좀 잠깐 돌아보니까 좋네요. 네. 지금까지 북일교당 평산 김정진 교도님, 안암교당 김성현 교무님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추억의 사진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넉넉한 부자,
아버지와 아들, 부일교당의 평산 김정진 교도와 안암교당의 김성현 교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법연의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